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열차의 공인중개사 김강욱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희망을 싣고 부동산 열차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동산 경기 전망, 정말 나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근래 부동산 가격이 하도 뛰다 보니까 주변에서 온통 부동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수요가 어쩌고, 부동산 공급이 어쩌고, 그래서 가격이 뛸 것인가 말 것인가, 그래서 나는 주택을 언제 사야 되는 것이 옳은 건지 등등, 이런 대화에 끼지 못하면 괜히 나만 바보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온통 불안감이 온몸을 감싸게 되는 거죠. 유튜브를 보면 앞으로 주택 가격이 어쩌고, 또 그래서 사야 되느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은 나름대로 분석을 하겠습니다만은 틀리는 경우도 있고 또 맞은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경기는 사람들의 욕구와 심리적 작용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그러한 주택의 구입 욕구가 유행처럼 그렇게 번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나 정확한 것은 수요가 증가되면 가격은 오를 것이고, 공급이 증가가 되면 가격은 하락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사실입니다. 그래서 균형 가격을 상승시키는 그런 요인이 무엇일까를 먼저 한번 보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 나가는 방법을 해서 부동산 경기 한번 전망하는 그런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균형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소를 보면은 수요가 증가하면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공급이 감소되면 또 상승하겠죠. 그리고 균형 가격을 하락시키는 겁니다. 수요가 감소되면 가격은 하락하고, 또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하락합니다. 어, 이제 그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을 봐보겠습니다. 인구가 증가하면 수요자들이 많겠죠. 한번 체크해 나가는 방법으로 보면은, 전국의 인구 현황을 보면은 2020년, 2021년을 보면은 인구가 이렇게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인구는 주택을 필요로 하는 그런 세대수 증가를 말하기 때문에 이 밑에를 봐보겠습니다. 그 세대수 증가를 보면 2020년도는 2393, 그리고 2021년은 2347만 3천 해가지고 인구수가 증가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수도권 지역입니다. 세대수 증가를 보면은 역시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방을 봐볼까요? 지방에도 세대수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체크를 할 때, 인구가, 주택을 필요로 하는 인구가 증가했다라고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볼 수가 있어요. 다음은 시장 이자율 하락, 대출금리 하락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대출 금리를 보면은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한간의 뉴스를 보면은 대출 금리가 오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는 하락이 아니라 오르겠다. 그래서 부정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LTV에 관련된 겁니다. LTV는 이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비율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애 최초 주택 가구의 LTV 상한을 80%로 인상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최근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도 LTV 또는 DTI가 상승한다라고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소득의 증가입니다. 소득의 증가를 보면 평균 가구의 소득이 2018, 19 이렇게 보면은 증가를 하고 있어요. 물론 20, 21 뭐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증가를 한 게 틀림없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그 가구 소득의 증가가 어느 정도 돼 있느냐, 오른다고 하면은 약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올랐을 겁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주택의 증가,
주택 가격의 증가를 보면은 1년에 그냥 1억, 2억 그렇게 올랐죠. 따라서 수요의 뭐 증가 요인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소득이 그렇게 크게 올랐다라고 보기는, 물론 조금 올랐지만, 소득은 올랐지만 주택을 살 만큼의 그러한 소득 증가는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대체 부동산의 가격 상승인데 한번 볼까요? 여기에 보면은 아파트입니다. 아파트가 이렇게 쭉 해서 가격이 내려가는데, 가격 지수가 내려가는데, 상대적으로 여기에 보면 단독주택은 가장 높이 지금 있습니다. 이게 대체 가구가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주택은 초기에, 예를 들어서 21년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그래도 낮죠. 그래서 대체 이 가격이 그렇게 상승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거래 규제를 한번 볼까요? 그 규제가 우리가 주로 얘기했던 규제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양도소득세가 높아서 하려고 잘 안 됐다. 취득세가 너무 높아가지고 취득을 하려고 해도 그게 무서워서 취득하기가 두려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풀린다, 단순화된 거나 또는 한시적으로 이런 중과세율을 배제한다라는 뜻에서 보면은 또한 이제 수요 증가의 요인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종합부동산세를 동결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약간 부정적인 그러한 시그널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주택거래 규제는 그래도 완화됐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미래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를 보면은 2020년, 2021년 뭐 이렇게 좀 떨어지고 있죠. 21년은 더욱더 101.9까지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소비자 심리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았죠. 근데 점점 떨어져서 올해 2022년 1월 달에는 100을 약간 넘는 정도입니다. 많이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기대 예상이 부정적인 쪽에 무게를 두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수요를 증가시키는, 가격 상승을 시키는 요인은 방금 본 것처럼 둘 또는 셋, 수요를 감소시키는, 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는 넷 또는 다섯 정도로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요 측면에서 보면은 가격 하락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 공급 증가 요인입니다. 공급이 증가되면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하락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내용을 보면 이제 건축 기술의 진보가 되면은 공급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의 건축 기술은 정말로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체크는 이제 진보로 이렇게 체크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주택건설업체 수의 증가를 보면은 그것이 뚜렷하게 좀 보기가, 우리 일반인들이 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맞을 수도 있고 잘 모른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OX로 그냥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 요소인데 이제 토지나 노동력이죠. 이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토지값 올라가고 노동력 올라가고. 그래서 이 생산 요소의 가격이 하락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상승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체크를 그러면 부정적으로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 원자재 가격이 하락입니다. 요즘 뭐 말만 하면 작년, 재작년 연속 뭐 전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놓여 있었었고, 또 지금 현재로서는 이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면서 또한 여러 가지
이 전체적인 물동량의 문제가 생겨서 뭐 유류값도 올라가고 해서 건축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 원자재 가격 뭐 보면은 정말 여러 가지 요인 작용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축허가 요건의 완화를 보면은 최근에 뭐 건축허가 뭐 그 완화한다라고 하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개발, 재건축 쪽에서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많이 풀린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약간 가격이 오르는 듯한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리모델링이라든가 아니면은 하여튼 여러 가지 면에서 건축 허가 기간을 단축시키는 그러한 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제 그 5로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 주택 공급 증가 이 부분은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택들을 시중에 내다 파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이제 그 재산세라든지 또는 이제 보유세, 그러니까 그 양도 소득세 이런 것들하고 종합해 보면은 기존 주택 공급 그 증가는 분명히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나름대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5로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재산세가 증가가 되면 내다 팔려고 하겠죠. 다주택자들은. 그리고 양도소득세가 완화되면 이때 빨리 내다 팔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기존 주택 공급은 증가한 걸로 이렇게 체크를 해두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급을 봤습니다만은 공급을 시켜서 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서는 한 셋 또는 네 개 정도, 공급을 감소시켜서 가격을 상승시키는 그러한 요인으로는 둘 또는 셋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공급 측면에서 가격 하락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격을 상승시키는 수요 증가의 요인과 가격을 하락시키는 공급 증가의 그 요인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올라갈 것이고 또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하락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평이한 일입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하죠. 그러나 막상 자신이 그것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을 때는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꼭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은 주택 가격의 상승과 하락은 분명히 심리적인 작용이 많이 그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은 지역적인 요인하고 그 다음에 개별적 요인에 따라서 상당한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지리적 특성을 잘 고려해서 한번 이렇게 부동산 가격을 점쳐보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부동산 경기를 전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